안녕하세요. 잘먹조입니다. 저희 조는 의학보건학 통계분석의 5부 3장인 생존자료 분석, 생존 확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내과 학회지 논문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 고위험군에서의 저메탈화 억제제의 치료 효과를 연구한 것입니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보면 카플란-마이어법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분석하고 로그 랭크 검정으로 치료군을 비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기간 OS는 진단받은 날부터 어떤 원인으로 인해 사망 또는 마지막으로 추적한 날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OS와 백혈병이 되기까지의 기간인 LFS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카플란-마이어법, 로그랭크 검정,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생존 자료 분석 시 많이 이용되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생명 분석에 대해 공부하고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분석이란 연구자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자료가 주어진 경우 이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어떤 질병의 생존율과 서로 다른 치료 방법을 적용했을 시의 생존율의 차이를 알고자 시행합니다. 이 경우 사건은 사망이고 시간은 사망 시까지의 생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생존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특징은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자료를 중도 절단된 자료라 하며 생존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도 절단되기까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분석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 자료들을 분석에서 제외한다면 잘못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도 절단된 자료는 환자가 관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적이 안 되는 경우이거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질환과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존 분석법에는 생명표법, 카플란-마이어법,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이 있습니다. 생명표법과 카플란-마이어법은 생존율을 산출하여 서로 다른 치료법이나 서로 다른 구간에서의 생존율 차이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은 성별, 나이, 지병 등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이 생존 시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표법입니다. 생명표법에서는 추적 관찰 기간을 일정 단위로 구분한 다음 각 구간에서 사망 또는 재발자로부터 구간 사망 확률과 구간 생존 확률을 구합니다. 이로부터 일정 기간까지의 구간 생존 확률의 누적치인 누적 생존율을 산출합니다. 생명표법은 5에서 10년 정도로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질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기간을 몇 년, 몇 월, 며칠 단위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일정 구간에서 각각의 생존율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관측 대상의 수가 많아야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군의 표본의 수가 50은 넘어야 사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주로 국가적인 통계나 보험회사의 막대한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됩니다. 의학에서는 생명표법보다는 뒤에서 설명할 카플란-마이어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제를 통해 생존표법으로 생존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SPSS 프로그램으로 유방암 자료를 이용하여 유방암 생존율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에 따라서 각각의 생존율 표를 산출하고 생존율이 각 군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검증해 봅시다. 유방암 자료의 주요 변수는 연령, 병리학적 종양 크기, 양성액과 임파 결절수, 조직학적 등급, 에스트로겐 수용체 상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상태, 종양 크기 범주, 결절 유무,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1000케이스 이상이므로 생명표법으로 생존율을 산출하고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SPSS를 시행하여 생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자료를 불러왔으면 먼저 메뉴의 분석에서 생존 분석 생명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생명표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 변수 칸에 시간 개월이라고 된 변수명을 클릭하여 넣어줍니다. 이 자료의 경우 생존 기간이 매우 기므로 시간 간격 표시 칸에는 가장 오래 입력된 개월수를 찾아 그보다 큰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133.8개월 이상이나 충분히 150개월까지 입력하고 증가폭 칸에는 1년 단위인 12를 입력해 줍니다. 상태 변수 칸에는 상태 변수를 클릭하여 넣어줍니다. 그 후 상태 변수에 대한 이벤트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사건은 사망으로 1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을 나타내는 값인 단일 값에 1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생존율을 요인별로 비교하려면 요인 분석칸에 원하는 변수를 넣어주고 역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종양 범주 변수를 넣어주었습니다. 앞서 종양 크기 범주는 1에서 3으로 전산 코딩 되었으므로 범위 지정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에 각각 1과 3을 입력해준 후 계속 눌러줍니다. 옵션 대화 상자를 클릭하여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연구 보고서 등에 필요한 도표는 생존 함수면 충분하므로 생존 함수를 선택해 줍니다. 3집단에서 각 요인별 비교를 위해 대응별 비교도 선택한 뒤 계속을 눌러줍니다. 전체를 선택하면 각각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는 각각의 소집단에 대해 다시 통계 분석을 추가하는 사후 검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출력 결과들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표를 보겠습니다. 구간 시작 시간을 보면 명령문을 줄 때 12개월로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12개월 단위로 사망 단위 결과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구건 입력수에서는 첫 12개월 안에 종양 크기가 12cm 이하인 826명을 볼 수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그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간 중 최소수는 이 기간 동안 탈락, 사망한 인원수를 보여줍니다. 위험에 노출된 수는 구간 입력수에서 구간 중 최소수의 반을 빼준 값입니다. 종료 사건의 수는 12개월로 끊을 때 발생되는 인원수를 종료 비율은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로 종료 사건의 수를 위험에 노출된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생존 비율은 종료 비율의 역수값이고 구간 끝에 누적 생존 비율은 구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누적 확률로서 생존 분석 결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간의 누적 확률 값은 앞의 생존 비율 값들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암의 크기가 2cm 이하의 환자의 경우 10년 이상 살 확률이 91.17%로 누적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결과들은 결과 해석에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주요 결과는 유방암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 중위 시간이 132로서 매우 생존율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2에서 5cm인 두 번째 군의 누적 생존율은 2cm 이하의 군에서의 누적 생존율에 비해 조금 더 떨어집니다. 다음은 제어 변수에 대한 전체 비교와 대응별 비교입니다. 전체 비교에서는 3군을 비교한 유의 확률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종양 범주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응별 비교를 보면 종양 크기 2군과 3군은 유의 확률 0.504로서 생존율의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존 분석 방법은 케플란-마이어법과 로그랭크 테스트입니다. 케플란-마이어법은 관찰 기간이 짧은 것에서 긴 순으로 나열한 뒤 각 사망, 재발이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생존율을 산출해 나감으로써 누적 생존율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생명표법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관찰 기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생존율을 산출하고 관찰 기간 간격이 불규칙적으로 나누어지므로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에서는 카플란-마이어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심지어 표본 수가 많은 자료 분석 시에도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로그랭크 테스트는 케플란-마이어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두 생존 곡선을 비교 분석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조군과 체류군의 생존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바로 로그랭크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 분석이 들어간 논문을 보면 위의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케플란-마이어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23명에서 화학요법의 시행 유무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의 수가 50 미만이고 생존율을 구하기 원하므로 케플란-마이어법이 추천됩니다. 생존 자료 분석을 위해 메뉴의 분석에 들어가 생존 분석의 케플란-마이어 생존 분석을 클릭합니다. 시간 변수 칸에는 생존 기간이라는 변수를 클릭하여 넣고 상태 변수 칸에는 상태라는 변수를 넣어줍니다. 생명표법 때와 다른 점은 시간 간격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생명표법과 마찬가지로 상태 변수에 대하여 이벤트 정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중도 절단이 0, 질병 악화가 1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이 사건 발생을 나타내므로 단일값에 1을 입력해 줍니다. 그 후 요인 칸에 분석하고자 하는 요인인 급성 척수 백혈병에 대한 화학요법을 클릭하여 넣어줍니다. 요인별 비교를 위해 요인 비교 옵션을 누른 후 검정 통계량에서 로그 순위와 브레슬로우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각 요인을 어떤 방법으로 비교할 것인지 선택해주는 것으로써 각 계층별을 선택해줍니다. 사실 이 예제는 두 집단의 비교이므로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 가지 이상의 요인이라면 이곳에서 어떤 식의 비교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옵션 대화 상자를 클릭하면 생존표는 기본으로 선택되어져 있고 도표 등을 보기 위해 4개의 도표 옵션이 있으나 연구 보고서 등에 필요한 도표는 생존 함수면 충분하기 때문에 생존 함수만 선택하겠습니다. 계속을 누르면 다음의 출력 결과를 산출해 줍니다. 이 표는 입력된 자료의 처리 요약값을 보여줍니다.
카플란-마이어법에 의한 생존표를 보게 되면 생명표법과는 다르게 실제 사망이나 변화가 일어나 그 시점에서 누적 생존율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화학요법 비실행군을 보면 5일째와 8일째 사건이 일어나서 누적 생존율이 83.33%에서 66.67%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평균 생존 기간과 표준 오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위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요법을 실행했을 때 실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존 함수와 검정 통계 결과입니다. 화학요법을 받은 쥐들과 받지 않은 쥐들의 생존 기간을 비교했을 때 로그 랭크나 브레슬로우 모두 P값이 0.05보다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P값이 0.05보다 크다고 NS, Non-Significance로 기술하면 안 됩니다. 이 예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많지 않아 확률적 유의성이 적게 나온 것이므로 P값을 정확히 적어주면 일단은 연구 결과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 연구 사례를 더 많이 확보하면 P값은 0.0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95%의 신뢰 구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90% 신뢰 구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생존 분석법은 콕스 회귀 모형입니다. 실험적 연구와 달리 관찰적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사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예후 인자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그중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예후 인자에 따라 그 분포가 다르고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교란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B 약물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고자 할 때 비치료군에서 생존율이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비치료군의 평균 연령이 A치료군보다 5세 정도 낮다면 단순한 비교로서 비약물의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란 변수의 영향을 적절히 보정해 주어야 연구 주제가 되는 예후 인자만에 의한 진정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교란 변수의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크게 층화 분석법과 다별량 분석법으로 나뉘며 다별량 분석법은 다시 비모수적 모델과 모수적 모델로 나뉩니다. 교란 변수의 수준에 따라 연구 주제가 되는 예후 인자의 영향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층화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층화 분석법은 단순히 교란 변수 값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를 따로 검정할 수도 있고 만텔 한제법 등을 이용하여 각 수준에서의 생존율의 차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생존율 차이를 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변량 분석법의 경우 다수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의학 연구에서 보다 엄밀한 결과를 산출해 줍니다. 이는 다시 모수적, 비모수적 방법으로 나뉘는데 생존 기간이 일정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모수적 방법, 특정한 분포와 무관하게 분석하는 것을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모수적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콕스가 제안한 Proportional Hazards Model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회귀 개수를 추정하면 그 예후 인자의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상대 위험도는 임상적, 역학적으로 해석이 용이하며 로그랭크법이나 윌콕슨 법과 달리 생존율의 차이를 상대 위험도로 계량화합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가 상대 위험도가 관찰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한다는 Proportionality of Hazards의 가정을 만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특정한 분포를 이용한 생존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콕스의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모수적 모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exponential 모델은 모수적 방법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모델로 시간에 따른 사막력이 일정합니다. 두 번째로 variable 모델은 누적 생존율의 계산은 exponential 모델과 비슷하지만 관찰 시간에 따라 사막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동성 있는 자료 분석이 가능합니다. 감마 모델은 앞의 두 모델을 포괄하는 모델로 정밀한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해석 및 처리가 복잡하여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노멀 모델과 로그 로지스틱 모델은 생존 기간의 분포가 대수 정규 분포, 대수 선형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지만 저희는 그중 콕스 회귀모형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생명표법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유방암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의 상대 위험도를 산출해 봅시다. 생존 자료의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해 콕스 회귀 모형을 실시합니다. 이는 메뉴의 분석에 들어가 생존 분석에서 콕스 회귀 모형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후의 설명은 생명표법과 카플란-마이어법 때와 비슷합니다. 먼저 시간 변수 칸에는 시간 개월 변수를 넣고 상태 변수 칸에는 상태 변수를 넣어준 뒤 이벤트 정의를 해줍니다. 이 예시에서 사망이 1로 코딩되어 있으므로 단일값에 1이라 입력합니다. 공변량에는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삽입합니다. 이때 공변량에 투입될 변수는 어느 정도 범주화 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형으로 공변량 블록의 입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진 조건, 전진 LR, 전진 월드, 후진 조건, 후진 LR, 후진 월드의 7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진 조건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입력은 공변량에 삽입한 모든 변수에 대해 계산합니다. 전진 조건은 가장 유의한 공변량부터 처리하여 순차적으로 유의한 공변량까지만 처리합니다. 전진 LR는 Maximal Partial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며 전진 월드는 World Statistic 방식을 사용합니다. 후진 방법들은 공변량에 입력된 모든 변수를 먼저 계산하여 유의성이 없는 변수를 제거해 나가는 방법들입니다. 이제는 옆의 대화 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대화 상자를 클릭해 봅시다. 공변량에 있는 요인들은 범주화된 것으로 모두 범주형 공변량 칸으로 옮겨줍니다. 그 후 참조 범주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상대 위험비가 낮은 순으로 전산 코딩되어 있다면 대비 바꾸기에서 범주의 대비를 표식자로 선택하고 참조 범주를 처음으로 변경시켜야 상대 위험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경우 양성이 1, 음성이 0으로 입력되어 있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암이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없는 경우에 상대 위험도를 구할 때 참조 변수를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엔 도표 대화 상자를 보겠습니다. 도표 유형에서 생존함수, 위험함수, 1 생존함수, 로그를 모두 선택하여 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옵션 대화 상자를 보겠습니다. 모형 통계량에서는 EXPB에 대한 신뢰 구간을 선택하고 공부를 위해 다른 옵션도 모두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논문 작성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모형 통계량 EXPB에 대한 신뢰 구간 선택이므로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출력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 처리 요약을 보시면 50명이 사망했으며 392명은 결측 케이스로 처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범주형 변수 코딩 결과인데 범주형 변수의 빈도와 더미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 개수에 대한 전체 검정에서는 콕스 모형의 적합함을 볼 수 있습니다. p값이 모두 0.000임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정식의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논문에 제출할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표에서 유의 확률과 EXPB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종양 범주가 유방암 사망의 가장 주요한 공변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양 범주는 코드 1이 OR 값은 1을 기준으로 코드 2는 OR은 2.137, P는 0.010, 종양 범주 3은 OR은 3.035이나 P값은 0.153으로서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절 유무로 결절이 없는 것은 OR은 1로 기준할 때 결절이 있으면 OR은 2.738, P는 0.020입니다. 다른 변수들은 P값이 모두 0.05보다 큽니다. 입력 방법이 아닌 다른 분석 방법을 선택하면 결과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생존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생존 곡선을 통해 모형에 투입된 모든 공변량의 영향을 고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논문의 통계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테이블 3의 서바이벌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HMA 치료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생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HMA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군의 생존 기간은 454일이고 HMA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생존 기간은 596일로 HMA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P는 0.533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도표는 치료 계획에 따른 전체 생존 곡선입니다. 그래프의 각 군의 3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HMA를 받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군은 53.1%, HMA를 받지 않고 이식을 받은 군은 75%, HMA만 받은 군은 17.3%, BSC군에서는 20.8%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을 더 읽으면 각각의 대응별로 분석했을 시 P는 0.256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그룹의 HMA 치료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BSC 그룹과 HMA 그룹도 P는 0.531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표는 MDS 고위험군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 위험도를 산출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다별량 분석을 수행한 결과 OR 값이 0.356이고 P는 0.002인 Allogeneic HCT가 MDS 고위험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공변량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카플란-마이어법을 이용해 치명성 흉선종 환자의 1년 생존율과 2년 생존율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카플란-마이법을 수행하기 전에 SPSS 프로그램에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변수 보기에 들어가서 이름열의 첫 번째 칸부터 순서대로 번호, 관찰 기간, 추적 조사 결과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 추적 조사 결과의 유형 숫자를 클릭하여 문자로 바꿔줍니다.
문제의 데이터를 보면 추적 조사 결과에 생존, 사망, 소식 불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식 불명의 경우 생존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중도 절단된 자료입니다. 기준값의 0, 레이블에는 생존을 입력하여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기준값과 레이블 각각의 1과 중도 절단, 2와 사망을 입력하여 추가해 줍니다. 기준값 입력 시 항상 질병이나 사망 쪽의 숫자를 더 크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모두 0으로 바꿔준 후 아래의 데이터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차근차근 입력합니다. 이때 추적 조사 결과에 생존은 0, 소식 불명은 1, 사망은 2로 입력해 줍니다. 데이터 입력을 마쳤다면 생존 자료 분석을 위해 카플란 마이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관찰 기간을 시간 변수 칸에 클릭하여 넣고 상태 변수 칸에는 추적 조사 결과를 넣어줍니다. 그 후 상태 변수에 대하여 이벤트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사건은 사망으로 2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값에는 2를 입력해 줍니다. 옵션을 클릭하여 생존 함수를 체크해 준 후 계속을 눌러줍니다. 이제 출력 결과를 통해 생존율을 구해봅시다. 생존표를 보면 22개월째에 사건이 일어나서 누적 생존율이 85.1%에서 70.9%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개월 전까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1년 뒤 생존율은 70.9%입니다. 또한 26개월째 사건이 일어나서 생존율이 56.7%로 감소하고 48개월까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2년 뒤 생존율은 56.7%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습 문제 3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방금 전 유방암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이지만 범주화를 유방암 989예의 생존율 및 예후인자, 대한외과 학회지 66권 6호, 페이지 454에서 461에 테이블 8과 같이 한 후 실행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8처럼 범주화하는 변수로는 나이, 총양 크기, 그리고 인파 결절의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예로 들어 범주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뉴의 변환에 들어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칸에서 범주화시키고자 하는 변수를 오른쪽 칸으로 옮겨줍니다. 저희는 나이를 먼저 옮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나이 변수는 50세 미만인 그룹과 50세 이상인 그룹으로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값에서 다음 값까지 범위를 체크해 49를 입력하고 새로운 값에는 0을 지정해 준 뒤 추가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의 그룹도 새로운 값으로 범주해 줍니다. 저희는 50세 이상을 1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력 변수란에 이름을 입력해 준 뒤 변경을 눌러주면 표시한 바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결과 범주화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 위험비를 산출하기 위해 생존 자료를 가지고 콕스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변수에는 시간을, 상태 변수에는 상태를 넣고 이벤트 정의까지 해줍니다. 그 후 분석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공변량에 넣어준 뒤 범주형 공변량으로 정의해주고
참조 범주를 처리합니다. 도표 대화 상자에서는 생존 함수를 체크해주고 옵션 대화 상자에서는 EXPB에 대한 신뢰 구간을 비롯하여 다른 옵션들을 체크해줍니다. 통계적 결과를 살펴보면 케이스 처리 요약에서는 51명이 사망하였고 360명은 결측 케이스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 개수의 총괄 검정 결과는 모두 P값이 0.00이므로 콕스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정식의 변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인파 결절의 수가 유방암 사망의 가장 주요한 공변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파 결절이 0개일 때보다 1개에서 3개일 때 1.596, 4개에서 9개일 때 4.136, 10개 이상일 때는 14.538배의 상대 위험도를 보여주나 4개에서 9개 군에서 P값이 0.227로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유효한 공변량은 연령으로 50세 이상에서 0.407배 높은 상대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생존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논문과 연습 문제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생존 분석은 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계 분석이므로 연구 논문을 쓰거나 타인의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생존 분석에 대한 이해는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